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예전에 25년 불장을 맞이할 때 최대한 우량 자산을 스테이킹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불장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서 제가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려운 힘든 코인이 있어서 그 코인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을 한번 뒤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의 대표적인 상품 전략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이클 매클론이란 분이 계신데,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가 계속 될 거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6월 3일자로 해서 그 내용을 일단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비트코인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 하반기에 침체 우려가 있어서 유동성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비트코인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는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쏟아내고 있죠. 근데 이런 경기 침체 우려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우려 속에서도 정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사고 싶은데 조금밖에 못 산 코인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강세를 보이는 여러 가지 기사나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사부터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제가 왜 포모가 올 만큼 사고 싶었는지 보시면, 일단은 이더리움의 거래소 잔고가 이제 역사상 최저치에 접근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은 거래소에 코인 물량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보내놨다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거래소에 어떤 코인의 물량이 적으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적으니까요. 그래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이.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중앙화 거래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이더리움의 14.85% 밖에 거래소에 없더라. 다 어디로 갔냐? 이제 스테이킹이든 지갑이든 이런 데로 다 갔다는 거죠. 근데 이 거래소 물량이 얼마나 적은가 봤더니 이더리움 초창기였던 2016년 여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러니까 거래소에는 정말 이더리움이 씨가 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가요, 좀 희미하긴 하지만 파란색이 이제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물량이고요, 까만색이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거래소 물량이 정말 없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죠. 근데 이 거래소 물량이 얼마나 적은가 봤더니 아까 14.85%였죠. 쭉 가보니까 2016년 여름 수준이다. 웬만한 사람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뭔지도 모르는 그때까지 가야 거래소 그런 물량 수준, 그때 수준이라는 거죠. 심지어 2021년 우리가 다 기억하는 불장 때 그 강세장 기간에 거래소의 이더리움 잔고 비율이 대략 25에서 26%였다. 근데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거래소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 까봤더니 14.8% 밖에 없더라. 다 어디로 갔냐? 스테이킹 하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이더리움이 일단은 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큰 고래나 기관들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마땅히 굴릴 곳이 없으니까 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뒤에서도 한번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인기, 특히 스테이킹이 얼마나 치솟고 있냐, 이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거래소도 거의 대박 수준의 스테이킹을 모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1%라고 썼지만 정확히 하면 0.13? 0.15?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코빗 거래소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래소고 마인드도, CEO 마인드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너무 안 되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거죠. 맨날 적자 보고 있고, 그래서 수수료도 맨날 무료로 한다고 하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저는 이 앱 지웠습니다. 결국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코빗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이더리움 스테이킹 1차 예치액이 이제 무려 300억을 돌파했다. 6월 2일자에 나온 기사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1년 4월, 10월 우리 엄청난 불장이 있었죠. 그때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첫 모집 때는
이제 불과 42명밖에 모집을 안 했었대요. 642더가 모였다. 그러나 최근에 신규 이더리움 스테이킹에서는 1072명이 참여해서 13,504개의 이더리움 약 335억 원을 예치하면서 이제 참여자 수나 이더리움 개수 모두 20배 이상을 기록했다. 불장 때보다도 20배 이상을 기록했다. 뭐 말 다 한 거죠. 점유율 0.13%, 2% 뭐 이런 거래소에서 300억을 넘게 모았으니까요. 엄청난 기관들이나 개미들이나 고래들의 수요를 짐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포모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이게 이제 이어졌나 한번 거슬러 올라갔더니 4월 19일쯤에 우리 샤펠라 업그레이드 기억나시죠? 이더리움이 이제 입금만 할 수 있었죠. 스테이킹만 할 수 있었고 출금이 안 됐었는데 이제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출금을 할 수 있다더라. 요런 게 이제 퍼지면서 각종 기사에서 그럼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맡겼던 사람들이 이제 뭐 급전도 필요하고 해서 출금이 몰려서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출금해서 이제 팔면 떨어지니까 그런 게 약간 불안감이 있었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때 좀 떨어지면 많이 사고 싶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 그 4월 19일 경에 봤더니 출금에 2주 이상 걸려도 오히려 스테이킹이 늘었다. 출금은 할 수 있는데 출금하는 양보다 입금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금이 최대 17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스테이킹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스테이킹 맡겼던 기존 사람들 중에 이제 드디어 출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업그레이드 이후에. 그래서 많이 빼는가 봤는데 이제 꼴랑 5%만 출금을 했고 나머지 95%는 그냥 그대로 맡겨놨다는 거죠. 저는 이때 다 출금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꼴랑 이제 5%만 출금하고 95%는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지난 24시간 동안 예치자들은 출금 요청보다 더 많은 이더를 네트워크에 예치했으며 추가로 86,000개가 오히려 플러스 0.3%가 더 증가했다. 이제 가져가세요. 출금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이후로 이제 업비트도 그렇고 스테이킹 기간이 뭐 예전에는 뭐 2, 3일, 뭐 4, 5일 하다가 뭐 20일, 30일, 최근엔 뭐 40일이 넘어간 걸로 저도 봅니다. 스테이킹 하려고 다들 줄을 서 있어요. 참 포모가 이미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기관 거의 위주의 거래소긴 한데 이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기관용입니다. 개미가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이제 출시한다고 6월 2일자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선물 ETF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선물 상품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있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없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가 선물로 데뷔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FTX 여파가 한창이었죠. 그래서 시장 관심이 어느 정도로 미지근했냐면 이제 사고 팔고 하세요 딱 열었는데 1시간 동안 이제 심정지였던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찬밥이었던 이더리움 ETF가 지금 아까 보셨죠. 다들 줄을 서서 사고 싶고 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을 하고 싶으니까 코인베이스가 신규 상품을 연 겁니다. 비트랑 이더리움을 통해서 파생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를 목격했다. 우리도 아까 봤죠. 엄청난 수요를요. 새 상품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포모가 올 법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분이 이더리움에 이제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로저버 다들 아시죠?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렸던 예전에 2014년인가요? 제 형이 그 한국에서 행사할 때도 찾아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비트코인 캐시 전도사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비트코인 캐시란 것도 결국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돼서 하드포크돼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을 밀 법도 한데 이분 입에서도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5월 말일자로 얘기를 했었어요. 맞는 말이죠. 비트코인은 이제 자산으로서 상징으로서 이제 약간
지위를 굳혀가고 있고, 이더리움은 정말 생태계도 커졌고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런 말도 할 법하고요. 라울팔은 제가 공간상 지명 관계상 못 가져왔지만 이분도 골드만삭스 전 임원이었고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비트코인은 뭐 한 개인가만 들고 있고요. 이더리움을 엄청 몽땅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이더리움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또 구글 바드 제가 많이 물어봤지만 또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결론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6월 1일자로 구글 바드가 이더리움의 올 연말 가격을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디파이, NFT 뭐 성장하고 주류기관 채택하고 이러저러 해서 결국 구글 바드가 이제 연말까지 2,500달러 혹은 그 이상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달래서 물어봐야 대답을 해준다고 했었죠. 여기 기자가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찬사가 쏟아진다. 정말 사고 싶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의 이제 결론. 그러면 나는 정말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데, 그리고 스테이킹도 하고 싶은데, 스테이킹을 하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을 한번 공유를 해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팩트부터 체크를 하면 최근 장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의 상승이었죠. 보통의 경우는 이랬습니다. 비트코인 오르면 그 다음 이더리움 오르고, 그 다음 리플 오르고, 그 다음 메이저 알트 오르고, 그 다음 자발트 오르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쭉쭉쭉 갔잖아요. 근데 최근 장세는 기억나시겠지만 비트 확 오르고 이더 확 오르고 끝, 비트 확 오르고 이더 확 오르고 끝, 이렇게 이 고리가 좀 끊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 둘만 독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락 때는 어땠냐, 비트랑 이더가 한 1% 2% 떨어지면 메이저 알트는 뭐 5% 뭐 10% 이렇게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 2% 떨어진 거 가지고 비트, 특히 이더를 사기가 매우 힘들었던 장입니다. 꼴랑 요거 떨어진 걸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게다가 이제 경기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지금 기관이나 고래가 섣불리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는 돈을 지금 어디에 넣고 있나 봤더니 결국은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미 확고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결국 없어지지 않을 비트나 이더 정도의, 원래는 비트만 샀었죠. 근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시총도 커지고 많이 쓰이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대기가 엄청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업비트도 예전에는 뭐 며칠 했겠지만 지금 20일, 30일, 40일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우려도 있을 거고요. 또 손바뀜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것도 이자놀이잖아요. 스테이킹이란 것도. 그래서 은행들이 하던 건데, 은행들, 나스닥 증권사가 당연히 시샘을 내겠죠. 그래서 손바뀜을 하면서 이제 코인 거래소들은 좀 망하기도 할 거고, 또 그들의 망한 지분을 사들이고 이제 떨어진 코인도 사들이면서 이제 저점에 이들이 매수를 하면서 나중에 이들이 코인 가지고 또 장사를 많이 하겠죠. 뭐 22년에도 많이 나타났던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손바뀜에 또 뭐 세금 이슈, 25년부터 한국은 세금을 매기기로 돼 있는데 스테이킹 자체도 이자 주는 거니까 당연히 세금이 또 포함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앞으로 적당한 매수 기회는 수없이 있을 거다. 우리 설마 했던 가격 정말 금방금방 오죠.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은 가격이 폭락으로 인해서 쉽게 왔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전략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현금 확보는 이제 각자 하셔야겠지만 이제 적당한 하락 시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폭락이 오면 이제 유망 메이저 알트들을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결론으로 맺어봤습니다. 결국 비트, 이더는 적당히 떨어질 때 약간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죠.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엄청난 폭락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비트 이더에게는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4번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본인의 전략을 한번 잘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